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은 책 가져왔어요.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얼마 벌었대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과 이런 조건이 있을 때 하락하더라 라는 어떤 그런 정리를 했었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지역에 있는 지역 분석, 그 아파트별로 분석을 해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뒷부분이 더 알짜배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인천 동구는 2011년 1분기 때부터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전혀 없었는데도 가격은 계속 하락했네? 라고 이제 이 박 대리가 이제 대표님께 얘기를 했죠. 자, 입주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이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집값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3년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정말 이상하다. 예. 상승과 하락이 꼭 공급과 일치되지도 않는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미분양 물량도 없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분석 말고 현장에 제가 이제 이 시기에 인천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송도와 청라가 이제 대규모 입주를 했고, 그때 이제 빈집, 그리고 아주 저렴한 뭐 한 5천만 원짜리 전세, 집값은 막 몇 억씩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서울 같은 곳도, 그러니까 인천보다 더 좋은 지역도 가격이 하락을 하는 추세였어요.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사지 말자, 집 사면 안 돼, 집 사면 망해, 이런 심리가 아주 파다했어요.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이다. 인천 동구보다 더 좋은 지역, 송도나 청라 같은 곳도 맥을 못 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면 마트 대신 부동산을 가는 수밖에 없죠. 자, 절대적인 상승 키워드가 없다고 해요. 입지, 학군, 호재, 입주 물량, 전세가율 상승, 인구 증가 같은 키워드가 절대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공부를 하다가. 이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역시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 보였다.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 업자라든가 이제 이런 투자 물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럴싸한 사례를 끼워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100%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봐야 하는 거죠. 좋은 어떤 지수. 자, 부동산 심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량이 없는데도 집 사면 떨어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집값이 하락했어요. 반대로 집을 사면 오를 거야 라는 심리가 있다면 공급 물량이 많아도, 학군이 좋지 않아도, 입지가 나빠도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수자가 많은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집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파는 사람 1명이고 사는 사람 2명인데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이걸 확인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로만 오르니 떨어지니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은행을 통해서요. KB부동산 리브온에 접속하시면 매수 우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자료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주간 KB주택 시장 동향 버튼을 클릭하고 시계열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제 그래프를 또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 만드는 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당 시트를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는 법. 요 파란색에 있는 아래쪽은 이제 매수 심리가 낮은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을 것이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매수 우위 지수가 낮게 나오겠지. 일종의 부동산 심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수는요, 나의 심리와 상관없고 대중의 심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고 집을 사고 싶을 때 막 오르겠죠. 반대로 나는 살 돈도 있고 사고 싶지만 남들은 막 사기 싫어해요. 팔고 싶어 해요. 그럴 땐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중의 심리를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뉴스와 기사보다 이게 정확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인구 통계 검색하는 법 얘기합니다. 인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죠. 인구가 줄어든다, 세대수가 줄어든다, 앞으로 그래서 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클릭하고요. 원하는 지역 기간을 검색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다 나옵니다. 도시 활력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동자수라고 해요. 순이동자수가 뭐냐면 들어온 사람과 빠져나간 사람을 보는 거예요. 순이동자가 많으면 좋겠죠. 들어온 사람 많고 빠져나간 사람이 적으면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순이동자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여기서 예시로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도시를 많이 이 책에서 샘플로 보여줘서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 순천은 별 호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지? 우리 보통 전라남도 순천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봤어요. 뉴스에서도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왜 여기는 꾸준히 상승해요? 봤더니 어느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지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순천시로 이동한다는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천에 또 새 아파트를 조금 분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대지구에 그런 것 때문에 여수나 광양에는 좋은 새 아파트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신대지구로 이사를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깝거든요. 뭐 차 타면 20분, 30분이면 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라고 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PER이라고 해요. 지역 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이 지역에서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한 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PER은 10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숫자 이하는 저평가 기간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막 10이 아니라 막 20, 30 된다. 그러면 집을 사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표도 함께 보라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곳일수록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울산광역시 분석한 것이 있어요. 여기 막 기업 분석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울산광역시가 최근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급등이 근래 가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해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PER,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럼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담되죠. 살 사람들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고 해요. 공급에 대한 부담도 없어 보인다라고 해요. 아파트가 왕창 들어와서 입주 물량이 왕창 있어서 하락이 심해질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번 달에 울산 지웰 분양하죠. 아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주 얘기도 나와요. 청주의 외진 거래 비율 해가지고 2010년부터 굉장히 2010년, 11년에 외진 거래 비율이 30-40%에 육박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 청주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청주는요, 상당구에 위치한 동남 택지지구의 경우 상당히 많은 물량이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올해인 2020년까지 주변 아파트의 수요까지 떨어뜨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책에는 써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기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청주에 굉장히 지금 좋은 기업이 앞으로 갈 계획이고 호재가 있어서 수요가 또 심리적으로 집을 사면 오른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될 수 있어요.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하락의 4요소 공부했었죠. 우리가 공급 과잉, 미분양 물량 증가, 단기간의 급등,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같은 외부 영향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외부 영향은요, 글로벌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한국 GM의 경영 악화로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군산이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GM이 문을 닫으면서 하청업체 문 닫고 거기에 있는 뭐 식당, 학원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외부 영향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영향을 제외한 입주 물량, 미분양 물량, 단기간 급등 여부를 잘 파악해서 위험한 곳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내 집 마련하실 분들도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집은 좀 안전하겠네 그래도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014년도에는요. 세종시를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빈집이 많았습니다. 이런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살기도 불편했어요. 아무도 이사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2014년도까지 실거래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미분양 물량이 제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잠깐 몇 달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실거래가 지수는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자, 박 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그래프네요. 미분양 물량이 또 끊기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부동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결과죠. 미분양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 그 지역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해.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지역,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 미분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 또 분석을 했대요. 그럼 미분양이 얼마나 있으면 위험한가? 얼마나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는가? 요걸 봤더니 용인을 경우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가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도 예전에 불리기도 했었죠. 과거에 대구도 미분양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분석을 했더니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지역별 세대수의 0.3%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안 좋았다라고 해요. 0.3%. 그러니까 지역별로 세대수가 다 다르겠죠. 거기에 곱하기 0.3을 해서 그 정도의 미분양이 이제 이상 남아있는 지역은 좀 힘들 수 있다. 이것도 100% 절대적이진 않지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미분양이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실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는요. 그럼 매매가가 얼마 정도 폭등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부담스러워하는가 봤더니 13% 정도 2년간 올랐을 때 위축된대요. 옛날에 얼마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네. 갑자기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라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합세, 멈춤, 막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위축돼서 이제 못 사는 거야. 불안하니까. 내가 꼭지 잡을까 봐. 그렇게 이런 숫자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분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요. 어떤 지역이 상승하면 어떤 지역은 하락하기도 하고 이 지역은 하락하지만 저 지역은 오르기도 하는 게 마치 두더지 게임 같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 대전, 세종, 청주, 부산이 똑같이 움직인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경기도면 뭐 남양주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일산도 있고 분당도 있는데 이 모든 지역이 동시에 올라가고 동시에 내려가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조정되거나 부동산 정책이 발표돼서 시장이 출렁거린더라도 어떤 지역은 분명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지역을 공부하고요. 뉴스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 어떤 유튜버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른다고 하는데 안 오르는 지역이 있고요. 떨어진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내 투자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자, 끝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지 않나요? 기사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도 너무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많아졌어요. 책도 정말 많죠. 근데 이 안에서 진짜 정보를 찾아라 라고 해요.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업계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보고 있으면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게 세상에 많아졌구나.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믿지 말고 나를 믿자. 자, 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확인하자. 통계를 가져가자. 요 책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읽었고요. 이 책은 서평단 10명 선발해서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보자 프로젝트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